뜰까요? 싸우자는 건가? 무슨 얘기지 싶어요. 보겠습니다. 북에 저자세란 소리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갑자기 왜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판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길을 좀 우리는 좀 잘 열어가자.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 살짝 화가 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최수영 위원님. 네. 아니 그럼 한번 싸워? 어떻게 한번 싸우라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가장까지 비유하면서 나도 뭐 내가 북한 편들려고 이러는 건 아니다. 나도 한반도의 평화를 내가 유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좀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걸 내재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제 상대를 이해하거나 북한에 뭘 하려고 할 때 그쪽에 서보아서 왜 그렇게 할 것인가를 해보자고 그것이 이제 내재적 접근 방식이라는 일종의 정치학 이론까지의 틀이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렇지만 이 발언은 조금 좀 앞서 나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3자니까 비핵화 군축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사자잖아요. 우린 북한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 입에서 비핵화 군축 협상 고려할 수 있어 라고 나오는 건 북한의 행을 용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잘못된 것이 협상의 법칙에서 우리가 설령 어려워도 비핵화를 우리가 고수하고 당당하게 군축 안 되고 당신들 비핵화해야 돼. 그 원칙 고수할 때 비로소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현실 인정할 테니까 우리 이제 군축 협상으로 들어갑시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얻을 거 더 얻어내려고 하지 양보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협상의 전략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설령 그거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가서 할 때는 하더라도 최소한 대외용으로는 저는 그래도 북한 비핵화 해야죠. 무슨 말씀합니까? 가장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나 우리 가족 지킬게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은 맞아도 방식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 워딩을 좀 보면 박정환 교수님 살짝 이 어떤 사설이나 이런 데 나왔더니 좀 화가 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뭐 바보같이 뭐 이제 뭐 싸우라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3시간 가까운 이야기에 이제 비유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포인트는 성장 그리고 실용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맞춰져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그럼 누구를 갖다가 타겟팅했느냐? 적극적인 지지층? 아닙니다. 중도층을 타겟했다. 정확하게는 좀 그런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유법이 정말 지지층에게 듣기 좋은 말 해준 게 아니다. 중도층, 여론에 휘둘릴 수 있는 그 중도층에게 그 일부 언론에서 지금 저자세라고 그러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지금 아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이래서 정확하게 중도층을 타겟한 비유법과 말이었다. 가장이 나가서 비굴해지는 이유는 가족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 경제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핵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핵 포기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핵 막았냐. 1년에 대여섯 개씩 지금 핵물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 일단은 중단시키는 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그럴듯한 무슨 정치적인 이론이나 이런 네. 것들이 아니라 중도층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안정, 성장, 그다음에 실용 이 부분으로 철저하게 모든 그 사안들에 대한 대처한 반응이었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북한에 강대강으로 간다 그러면 경제 어떡할 겁니까? 라면서 경제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를 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정치는 모르겠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이 민심은 경제랑 맞닿아 있다라는 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통용되는 공식이죠. 어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요즘 경제 중에 가장 화두는
환율이죠. 환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한 1,6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환율 한두 달이면 내려갈 거예요. 한 1,400원 전후 뭐 3,900원에서 4,000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요 얘기를 또 하니까 곧 내려갈 거예요. 한두 달 뒤에 내려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내려갔어요, 또. 네. 요렇게 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1,481원까지 찍다가 1,468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 효과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박정환 교수님.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죠. 대책이 지금은 없어요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럼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국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찍었다던가 그래서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 네.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 문제, 근데 엔화와 원화가 동조 하락하는, 그러니까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현재 뭐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여지가 있다. 근데 말을 갖다가 뭐 뾰족한 대책이 있으면은 뭐 벌써 했겠죠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좀 표현을 좋게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도 지금 엔화가 평가 절하돼서 그 기준 그대로 하면은 우리 벌써 1,600원 갔다. 그런데 1,400원대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선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중도층의 언어로서 쉽게 설명하고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지만 역시나 즉문즉설 하다 보면 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는 표현을 갖다가 조금 뭐 예를 들어 외국의 뭐 그 투자한 돈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대책을 많이 내놓겠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세계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좀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조만간 안정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은 제시를 했어요. 네. 이 방향성이 맞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거고 그런데 정작 한두 달 됐는데도 만약에 1,400원 넘어갔다. 이러면 이제 대통령의 말에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 점이 이제 포인트예요. 정말로 한두 달 내에 1,400원대로 1,400원까지 내려갈 건지 네. 아니면 1,500원대로 올라갈 건지 이거에 따라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완전히 평가가 바뀌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저는 어제 대통령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왜 났어요 하니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정부의 역할은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기 전에 수로 정비하고 댐 뚝 쌓고 하는 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말씀 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일본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이에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하고 달러 수합까지 해놨어요. 안정적으로 환율을 할 수 있는데 일본과 우리를 비교한다? 조금 더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가 환율이라는 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조적 원인을 봐야죠.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증시 하락,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친 건데 네. 이걸 저렇게 특별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다 얘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너무 나간 거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좀 막아야지. 환율 오르는 걸 막아야지. 그게 정부지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박정환 교수님도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죠. 한두 달 뒤에 이거 내려갈 겁니다라는 게 대통령의 워딩이었다고 한다면 한두 달 뒤에 실제로 안 내려가면 이게 또 약간 여기 부메랑처럼 역풍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통령의 말의 무게, 신뢰 부분을 좀 같이 연동돼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어제 떨어졌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이제 장이 열리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같이 이 변동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어제 지금 약간 펜딩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해훈 의혹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검증 논란에 대해선 아니 우리가 갑질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사화가 된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위원님. 아니 기사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갑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공천 5번이나 준 국민의힘이 알지? 라는 취지예요. 갑질은 몰라도 부정 로또 청약은 충분히 그건 뭐 검증하면 청와대 쪽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이른바 귀책 사유를 국민의힘 쪽에 돌리는 것 같아요. 당신들 그렇게 많이 공천 줘놓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는 거 하는데 저는 그래 통합과 협치 차원에서 지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꼭 이해훈 후보자만이 통합과 협치의 상징입니까? 대체 불가능한 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700조를 다루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면 더더욱 공적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분명한 분을 임명해야죠. 능력은 또 그다음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마치 이 이해훈 후보자 지명해서 이게 통합의 상징인 것처럼 더 다른 후보자 찾으면 안 됩니까? 만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몰랐고 야당도 문제가 있는데 이분은 지명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국민은 더 감동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저렇게 간단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통합의 차원에서 본다면 더 숙고를 통해서 더 좋은 분 한번 찾아도 보겠다 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은 제가 보기에 청문회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도 비춰지는데 네. 과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과 실용의 결정판인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정말 통합의 의미로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을 한 거라고 한다면 글쎄 지금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거기가 의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환 교수님. 이 얘기는 49대 51이라도 요만큼이라도 0.1이라도 임명 강행에 더 가까운 겁니까? 철회에 가까운 겁니까? 아직 결정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면 임명하는 거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들렸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다만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 어렵게 데려왔는데 네. 그래도 이제까지 그 수많은 의혹, 그다음에 비난 거기에 시달렸을 거 아니냐. 그러면 공개적으로 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기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데려왔을 때는 능력을 보고 데려온 건데 그 능력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한번 어필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바뀌면 임명 못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들렸고요. 그런 점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가 왜 대통령에게 중요하냐.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 당이 달라도 네. 나는 쓰고 싶었다. 그런데 국민 여론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뭐 임명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임명 강행하기는 어렵다라는 우회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어제 막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무려 173분 동안 이어졌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강 놓아줍니까? 라는 질문에 웃음이 터졌다. 전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강모 씨는 누구야? 누군데 사랑한다는 거야? 직접 들어보시죠.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뭐 뭔지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아닙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지금 징그러워 죽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강훈식 실장이 이번 지선을 앞두고 우상호 수석처럼 나가냐 안 나가냐 욕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주 지금 사이가 좋다는데 그래서 안 놔주는 거예요? 라고 지금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볼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뭐라고 그러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죠. 상황이 어떻게 될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짧게 최수영 의원님. 강훈식 실장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안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8알이 출마합니다. 8알이 출마다. 저건 뭐 상황이 어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약간 불확실성의 영역이 아니라 네. 가겠다면 내가 놓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 박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아직 성사가 안 됐어요. 이게 확실해지면 거의 저는 90% 이상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자리가 완전히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대전 충남 통합의 속도가 올라가면 어제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출마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약 자리가 마련이 되면 대전 충남이 통합이 확실하게 무르익으면 강 실장을 놔줄 것 같다라는 설명이세요.